네, 태풍 바비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수도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바비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금 서해상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위성 영상으로 태풍 바비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로 진입한 뒤 점점 더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시간당 35km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로는 방향을 다소 동쪽으로 꺾으면서 북북 동쪽 방향, 그러니까 서해안에 좀 더 가깝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설명했던 중심부의 눈이 지금은 다소 흐려진 모습입니다. 이 중심은 현재 충남 서산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5단계 태풍 등급 중 세 번째인 강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로 역대 서해로 북상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느 지역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네, 어젯밤까지는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주로 호남 서쪽 섬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전남 신안 흑산도가 최대 초속 47.4m로 가장 강했는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최근 시간에는 충남 서쪽 섬 지역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를 넘어서면서 북경렬 비도에서도 초속 44m대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을 바람 태풍이라고도 하지만 비 피해 안심할 수가 없죠. 네, 비구름의 모습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태풍 북쪽에 서해상에 드리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태풍 중심에서 동쪽으로 다소 거리가 떨어진 경남 서부 지역의 강한 비구름입니다. 남북으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지리산 일대에 폭우를 퍼부었는데요. 이 띠가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고성과 통영 일대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태풍이 수도권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경로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방향을 점차 동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에 수도권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상을 통과한 뒤 오전 5시 반쯤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로는 북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해 보면요.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 강풍을 몰고 오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잠시 뒤 새벽 4시쯤 태풍이 가장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의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바로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뒤에도 오늘 낮까지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비바람이 어느 정도 강할지 예상이 되나요? 네, 서해 섬 지역들은 순간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30에서 40m로 당초 예보보다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가 불가능하고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도심의 시설물 피해, 농촌에선 낙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고 250mm입니다. 이미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남과 일부 내륙에는 최대 150mm, 그 밖의 지방엔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전망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태풍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길목인 충남 태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지금 태풍 바비가 태안 지역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태안반도의 끝자락인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정말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면서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바닷물은 물론이고 선박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도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 경렬비월도 등 충남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해서는 충남 서해안 지역 일부 지자체에 내려진 태풍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충청남도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안면 원산대교, 안면 연육교, 태안 신진도를 잇는 신진대교의 차량 이동이 모두 제한됐습니다. 또 충청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내륙 지역의 비바람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의 비바람도 엄청 강한데요. 내륙 지역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인 대전, 세종, 아산 등지에서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0에서 8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서해 중부 바다와 수도권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효인 기자, 인천 쪽 바람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비와 함께 성인 남성의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30분 전쯤부터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 서해안 등 수도권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 연안부두의 정박한 배들도 강한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서해 중부 전 해상과 인천, 경기 서해안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해 5도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5시쯤 인천 백령도 동쪽 50km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인천 등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 5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고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천 지역 태풍 대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연안부두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58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부두 운영사들은 쌓아놓은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가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도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인 인천대교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를 넘을 경우 차량 통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내륙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 진료소와 건설 현장, 철탑, 간판 등 시설물 파손과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도 강풍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새벽 4시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찬 기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엔 거센 바람이 종종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정도의 색입니다. 비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대비한 모습을 종종 인근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길가에 걸려있던 현수막들은 바람에 날릴 수 있어 모두 치워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도 밧줄에 묵혀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광장 일부 구역엔 천막과 의자들이 있어 바람이 더 거세지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에 태풍이 근접하는 시각 한 새벽 4시 이후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 정도에 이제 태풍 바비가 서울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m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이 뒤집힐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출근길이 특히나 우려스러운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오늘까지 20mm에서 최대 80mm의 비도 예보되어 있어 비 피해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태안과 인천, 서울 중계소 연결해서 태풍의 강풍 상황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 북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일단 지금 이 시각 태풍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KBS 재난감시 전용 CCTV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금 강풍이 불고 있는 충남 태안군 신진항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기자도 소개를 했지만 자, CCTV 보시면 충남 태안의 경우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CCTV에 빗물이 빗방울이 몰아쳐서 이 렌즈에 빗물이 맺혀 있고요. 신진항 앞바다에 있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속 43m 이상이면 커다란 돌이 날아가거나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입니다. 자, 지금 충남 태안군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인천으로 가볼 텐데요. 인천 영종대교 모습입니다. 자, 인천 지역도 옹진군의 경우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가로등과 다리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영종대교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 비보다 바람이라고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만큼 비 피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경남 고성엔 지난 1시간 사이에 53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곳에 레이더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비가 오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비는 이렇게 경남 고성과 의령 일대에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랏빛으로 보이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태풍 바람입니다. 바람의 모습 보면 한번 실감하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람이 센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더 짙은 보랏빛, 지금 서해를 따라서 이렇게 연해 있는데요. 이곳이 초속 15m 이상에서 강한 곳은 35m에 달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상태고요.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충남 태안과 전북 부안, 충남 보령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일부에 보이는 이 빨간 곳이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간 곳은 초속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비바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태풍의 중심이 서해상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태풍 피해 위험 지역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되는 피해 우려 지역도 한번 터치 스크린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충남 태안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충남 태안 지역의 구매항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좀 확대해 보면, 자, 이곳에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생긴 모양이 이 시설물들이 양식장입니다. 태풍때마다 양식장 피해 큽니다. 이곳 역시 지난해 태풍 링링 때 양식장이 파손돼서 피해가 컸던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신안의 신의도, 신의 지역인데요.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 바닷가에 연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뭔가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시설물들이 염전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영향으로 신의도 등지의 이곳 염전은 4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합니다. 태풍이면 양식장만큼이나 이 낙과 피해도 큽니다.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광군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초록 부분, 이 부분이 배 농장인데요. 지난해 9월 태풍 때도 추석을 앞두고 이 배, 단감 등 낙과 피해가 상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태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를 뿌리는 것도 있는데요. 피해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많은 피해를 받았던 곡성입니다. 곡성의 한 마을인데요.
네, 곡성의 한 마을 보겠습니다. 성덕마을입니다. 하루에만 236mm의 비가 와서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주택 3채가 매몰됐고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남해안 지역에는 250mm의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이번 태풍 비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제8호 태풍 바비의 첫 길목이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 어느 정도였는지 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층짜리 아파트 외벽이 뜯겨 나갔습니다. 뜯긴 외벽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소리 진짜 크게 났어요. 그래서 네, 여기 건물 사람 아니어도 여기 앞에 건물 사람도 한두 명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주 시내엔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거리에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덮치며 이렇게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주택 2층 테라스를 둘러싸고 있던 유리창도 강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붕도 찢기듯 뜯겨 나갔습니다. 와장창 길 소리 나길래 잠 깨가지고 나와보니까 여기 다 부셔져 있고 다 지붕 날라가 있고.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제주 서쪽 지역 한 양돈장에선 지붕이 일부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제주 동쪽 우도에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며 폭포가 거꾸로 솟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관측된 제주 지역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6.4m.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에 제주 소방안전본부엔 1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일부 지역 880여 가구에선 한때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선 어제 하루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40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거친 파열음을 내며 포구둑을 넘어선 파도가 인근 상가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조금에 일하는데 살이 빠졌으면 난리 났겠다. 엄마.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에 묵과 바다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을 피해 둑 안쪽으로 결박해 놓은 선박들. 하지만 높게 이는 파도는 이마저 집어삼킵니다.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 66척의 선박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수직으로 매달린 주유소 간판에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쪽 지지대가 떨어진 겁니다. 전남 지역에서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이상. 강한 바람에 주택 지붕은 종이처럼 뜯겨나갔고 도로의 가로수들은 힘없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신안 가거도에서는 주택 4가구가 정전됐고 기상 관측기도 정전으로 인해 작동을 멈췄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에도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제거와 막힌 배수구를 뚫느라 소방대원들은 늦은 밤까지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중앙 분리대가 떨어지거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 이탈되는 등 태풍 바비가 북상한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8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어떤 제보 영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태풍이 좀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까 바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충청과 그리고 경기 지역의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수도권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서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면 나무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고요. 또 들고 있는 휴대폰도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날리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입니다.
앞선 영상과 비슷한 시각인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촬영된 영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복도나 베란다에 두셨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오늘 새벽 5시쯤부터가 고비라고 하니 지금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홍제동입니다. 안테나가 바람에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제보자분께서 사진을 찍기 직전에 떨어진 거라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며 점차 바람이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직 태풍 영향권에 있는 남부지방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오늘 밤 12시 40분쯤 찍힌 사진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고구마 농장에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렸고 지나가던 차도 고립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뒤 아직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반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에 아직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전남 무안군의 김대중대교 인근입니다. 어둡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신호등을 자세히 보시면 앞뒤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제보해 주신 분은 지금 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풍이 부는 다리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속도를 줄여서 방어 운전하셔야 됩니다. 또 강한 돌풍이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전남 목포시 상동입니다. 어젯밤 9시쯤 찍어주신 영상인데요. 저기 건물 벽에 매달려 있는 게 건물의 창틀, 채씨라고 합니다. 강풍에 떨어져서 위태롭게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했는데 다행히 밤 시간이라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자재나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걸 보시면 바로 소방이나 지자체에 알리셔야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한때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이를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관측된 전남 신안군입니다. 영상은 흑산면 홍도인데요. 해안가에 설치된 방파제에 파도가 세게 부딪히면서 건물 2층에서 3층을 넘는 높이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 해안가에 접근하시는 건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의 첫 길목이었던 제주입니다. 현재 크고 작은 피해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제주 연동에서 찍은 건데 바람이 너무 거세서 우산이 마구 꺾이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분은 성인 남성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서 몸이 붕 뜰 정도의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동네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사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외출 삼가셔야 합니다. 네, 정말 안전에 유의를 먼저 하시고 제보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 보내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앱을 내려받으시면 오른쪽 위에 제보라고 쓰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쓰시고 제보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제보가 접수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보를 보내주실 땐 언제 어디서 촬영하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는 건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만큼 무리해서 영상을 찍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예슬 기자였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와 함께 태풍 바비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협회 기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태풍 바비가 대형은 아니지만 강도는 유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 밤이 됐는데도 또 상대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낮은 이 서해 북쪽까지 상당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의 강도를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의 눈이 아직도 동그랗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태풍의 그 소용돌이가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찬 지역까지 와서 이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래서 태풍의 강풍력은 어찌됐건 지금 서해 바다 중심으로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충남 서해안, 경기도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태풍의 본류는 지금 경기만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의 다 이제 뭐 그 태풍의 그 주 영역이 왔다고 보고요. 이 저쪽 경상남도에 가면은 이 태풍에 동반된 구름 말고 그 어떤 부차적인 구름대들이 있는데 시간당 한 50-60mm의 강한 비가 지금 경상도에 내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 태풍과 띄어서 이건 태풍이고 여기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태풍의 한 시스템 속에서 있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태풍이 한두 시간 사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강한 그 강풍 피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폭넓게 그 강풍의 피해가 그 전 막 쓸다시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주로 전남, 전북, 충남 서해안 지방에 지나온 그 시간대가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 경기 쪽 그리고 황해도로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북한 지방에 가서 오늘 한 낮에 태풍 단계로서는 급이 낮은 열대 저하포로 약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서너 시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래 처음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갔지만 아까 재난방송센터에서 얘기한 것도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 쪽으로 오면서는 약간 동쪽으로 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방향을 확 꺾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그 일직선 거의 비슷하게 북진을 하다가 약간 방향을 이제 북동진해서 그 황해도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방향을 확 꺾는 각도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인천, 서울을 확 상륙하는 그런 진로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발생해서 예상 진로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씩 내륙에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그 원래 예상했던 진로대로 북상을 하고 있고 이 태풍의 특징이 그렇게 그 강풍 2003년도 매미보다 더 강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 나타난 관측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은 깨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나 지금 피해들 보면은 역시 태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주도 피해 상황도 전해드렸고 광주 전남 지역의 피해 상황도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도 이 정도의 피해는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도시는 더욱더 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많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게 지금 깊은 심야 야간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는데 역시 이 태풍의 강도가 아직 그렇게 급격히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두 시간 사이에 황해도로 지나고 우리나라 서울, 경기, 수도권이 그 동쪽에 들고 그 태풍 강풍력에 완전히 들진 않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면은 어찌됐건 그 인명피해와 그런 어떤 선박이나 시설물들 재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태를 보고 모든 어떤 긴장 상태를 늦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새벽 한 4시 이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 어느 정도 시간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황해도 출근길, 상륙하는 시점을 한 6시 정도 예상을 하니까 이 태풍이 황해도 상륙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 경기가 고요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태풍이 몰고 오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그 소용돌이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뒤에 남은 그런 공기의 여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륙한 이후에는 분명히 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전까지는 그 지금 상당히 멀어졌는데도 전남 남해안 또 제주도 서쪽에 역시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 태풍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황해도 상륙한다고 바로 이제 바람이 급격히 잔잔해지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시점을 본다면 한 12시까지는 그런 어떤 바람 상태에 대한 그 어떤 경계를 해야 됩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간 뒤에 그런 또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최대한 출근 시간은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행스럽게 그 출근 시간과 이 태풍이 가까운 시간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그럴 정도의 어떤 위력적인 그런 어떤 강풍권에는 약간 수도권은 벗어나 있거든요. 그 벗어나 있지만 나타나는 바람이 이 정도의 그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주의는 해야 되고요. 네. 바비가 이 대만 부근 쪽에서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 이 태풍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나중에 더 회자가 될 텐데요.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해서 나흘 만에 950 헥토파스칼이라는 그 상당히 강한 그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접근을 했거든요.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취주거리가 적어도 한 열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그 에너지를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나라까지 접근을 하는 게 통상 태풍의 어떤 그 발달 과정인데 상당히 위쪽에서 생겨가지고 바로 그냥 950 헥토파스칼까지 급격히 발달을 했거든요. 이례적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상당히 고위도에 왔는데도 약해지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고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한 틀 속에서 태풍에 대한 그 변화가 어떤 거냐면 한반도에 접근해서까지 태풍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큰 틀에서의 지난 여름의 긴 장마, 또 올여름에 이런 그 태풍의 바비의 어떤 위력들, 또 이 태풍 바비가 지난 뒤에 연달아서 또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여름이 지난 뒤에 올여름이 이러한 긴 장마와 또 태풍의 어떤 또 그 작년에 태풍이 우리나라 7개의 영향을 줬는데 그 기록을 깨진 못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주는 게 이제 이게 올해 2번째인데 적어도 앞으로 그 10월 상순까지는 2-3개의 태풍이 분명히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남쪽 지역에서 강풍이 지나갔지만 네. 그 뒤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간 뒤에도 비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27일인데 이 전체 전국적으로 날씨가 태풍이 완전히 저 북한 쪽으로 가서 열대 저압부,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어떤 기압골이 지나면서 29일까지 그러니까 태풍과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비가 또 이틀간 더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 비가 뭐 양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태풍이 지난 뒤에 바로 날씨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또 이 태풍이 지난 뒤에 바로 폭염의 기능은 완전히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북으로 이렇게 확장의 발달에 있어서 태풍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가 이 서쪽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열대야 일수가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건 분명하고요. 태풍이 지금 비를 뿌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역시 아직은 계절적으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 기온이 3도 이상 되는 그런 폭염 일수는 간간히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 태풍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태풍 예보에 대해서 사실 외국에서 예보하는 네. 것과 요즘은 네. 다 비교를 해서 네.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기상청 예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기상청의 임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어느 앱은 우리 한국보다 더 서쪽으로 중국 쪽으로 진로를 예측했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합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50km, 100km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국민의 그 어떤 피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1,000만 명, 2,000만 명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 어떤 그 재해 예방 측면에서 한국 기상청은 어떤 보수적인 그런 그 재해 예방을 위한 그 예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교할 때 나중에 지난 뒤에 어디가 더 누가 잘하나 식으로 그런 어떤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한국 기상청의 예보는 태풍 진로 예보는 일본이나 미국의 그 합동 태풍 경보 센터나 거의 유사하게 그 진로를 잡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저희 뉴스특보에서 출연하셨을 때 천만다행이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저는 맞습니까? 네.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태풍에 대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태풍이 좀 더 우리나라 쪽에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모든 사람이 다 기도처럼 바라는 거죠. 예.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강한 태풍이 이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만약 지나갔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런 강풍력에 물론 서해상에 지나면서까지 그런 어떤 위력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륙을 지나면서 이제 마찰력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나한테 그냥 전체가 달려드는 그런 정도의 그 위력이거든요. 이쪽 오른쪽으로 붙었으면.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천만다행이다. 이거를 아마 서양 사람 같으면 하늘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수도권 서울 지역은 새벽 지금 3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3, 4, 지금 위성 영상을 보면 거의 그 경기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이 서울, 인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부는 바람들이 이 태풍의 영향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다행히 이게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황해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강한 바람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어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렇죠. 앞으로의 한 2-3시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평소 저희가 느끼는 바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 태풍을 직접 겪어본 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 잔잔하더라도 그런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도 새벽 5시까지는 밖에 나가는 일은 좀 삼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도시 지역에서 간판 날아다니고 이런 흉기가 지금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협회 기상본부장님과 바비에 대한 영향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순간 최대 풍속이 50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경우 시설물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호 태풍 바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주와 서해에선 초속 40에서 60m,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하늘길, 뱃길 막혔습니다. 전국 교통 운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먼저 철도 등 육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태풍 바비가 지나는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 전라와 서해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는 KTX와 무궁화호 등 호남선 광주 송정역과 목포 사이 구간, 경전선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사이 구간이 통제됐다고 밝혔고요. 천안 아산과 익산으로 가는 장항선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수서 고속열차도 어제 목포에서 광주 송정 구간 열차 7편이 운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태풍 이동 경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속도로 등 아직 통제 구간은 없지만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거세지면 서해안 등에서 통제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길도 대부분 막혔죠. 네,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1개 공항 425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과 김포, 무안, 청주, 여수 등 공항 5곳엔 태풍 경보, 그리고 울산공항엔 윈드시어, 그러니까 돌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바닷길도 대부분 막혔는데요. 제주를 비롯해 남해안과 섬 지역 여객선, 동해안과 울릉도 노선까지 전체 여객선 항로 103개 가운데 96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온 해역에 있는 선박 수천 척 등 사실상 모든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태풍 바비,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피해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태풍으로 인한 전국 피해 상황은 중대본인 이곳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재는 일부 시설 피해만 집계가 됐는데요. 먼저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가로등 및 전신주가 피해를 입는 등 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파악됐습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는 29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역시 바람의 영향으로 간판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뜯긴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일시 대피 인원도 생겼는데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지역인 전남 곡성의 7세대 17명의 주민이 산사태 가능성에 따라서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를 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공식 집계된 것만 제주 800여 가구, 광주 3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지금은 복구가 모두 완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발생한 피해 상황은 조금 뒤인 오전 6시가 조금 지나봐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점들 강조해야 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 등의 시설물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새벽이라 시야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무나 전신주, 유리창이 있는 곳은 피해서 이동을 하고 걸어서 움직여야 한다면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주변 상황을 밝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중대부는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비상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리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인력과 장비 또 물자 동원이 제때에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가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서울 시내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누적 강우량은 5mm 이내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풍속은 초속 2m에서 10m 정도입니다. 아직 집계된 큰 피해는 없지만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태풍이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코로나19 실외 선별진료소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운행도 어제 저녁 6시부터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 시민들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서울 시내에는 태풍에 취약한 시설들이 참 많죠.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 새벽에도 서울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가로수나 신호등, 가로등 같은 도로교통 시설물이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사장의 가림막이나 현수막, 건물의 간판, 아파트 유리창 등도 바람에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엔 오래된 건물이나 공사장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전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구청 상황실이나 다산 콜센터 120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풍속에 따른 강풍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의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돌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잠시 살펴보고 태풍 바비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확진자 외에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기 파주의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곳 첫 확진자는 2층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2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1층엔 마스크를 착용한 종사자 4명과 방문객 60명 정도가 있었고 2층엔 방문객 12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2층에서만 나왔습니다. 천장엔 에어컨 5대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가동 중이었지만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가 부적절했고 높은 밀집도로 거리 두기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환기가 안 된 상태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확진자의 침방울이 공기 중에 장시간 떠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말들은 바람을 타고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가는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가 있고요. 천장형인 경우에는 찬바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선 환기와 마스크 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한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 이후 첫 주말의 이동량이 직전의 주말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확산 당시 이동량이 40%가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15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일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3일 친지와 식사를 한 뒤 24일과 25일은 휴무였다가 어제 출근해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후 자신과 식사를 했던 친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어제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저녁 늦게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의원과 기자, 당직자 등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부터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지도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정책조정회의 등 공식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일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자가 드나든 기자실과 당대표 회의실 등을 폐쇄한 데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도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와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 결산 전체 회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는 일단 본청 등을 방역 조치한 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재가동 시기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8호 태풍 바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백령도 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서해상을 지나다가 오늘 오전 6시쯤이면 북한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오늘 아침까지가 이 태풍의 가장 큰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입니다. 강풍에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도 문제입니다. 지금 태풍에 강한 비구름대가 동반되고 있는데요. 지리산 부근과 지금 경남 함양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 지역과 지리산 부근, 또 경북 서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도 50에서 최고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뉴스특보, 태풍 바비 관련 뉴스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이 8호 태풍 바비가 수도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바비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 태풍 바비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위성 영상에서 현재 태풍 바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로 진입한 뒤 점점 더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시간당 35km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로는 방향을 다소 동쪽으로 꺾으면서 북북동쪽 방향, 그러니까 서해안에 좀 더 가깝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선명했던 중심부의 눈이 지금은 완전히 흐려진 모습입니다. 이 중심은 현재 백령도 남남동쪽 110km 해상, 수도권 기준으로는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5단계 태풍 등급 중 세 번째인 강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로 역대 서해로 북상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어젯밤까지는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주로 호남 서쪽 섬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전남 신안 흑산도가 최대 초속 47.4m로 가장 강했는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지금은 충남과 인천의 섬 지역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를 넘어서면서 북경렬 비도에서도 초속 44m대의 강풍이 관측되고요. 3시 20분쯤에는 인천 목덕도에서도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네, 강풍 뒤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비구름의 모습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태풍 북쪽에 서해상에 드리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태풍 중심에서 동쪽으로 다소 거리가 떨어진 경남 지역의 강한 비구름입니다. 남북으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지리산 일대에 폭우를 퍼부었었는데요. 이 띠가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함안 일대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서 잠시 뒤에는 경남 동부와 부산에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의 태풍 경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방향을 점차 동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5시 반쯤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론 북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해 보면요.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로 서해안 지역의 강풍을 몰고 오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지금 시간대가 태풍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5시를 넘어서면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바람이 점차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의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곧장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뒤에도 오늘 낮까지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별로 비바람이 어느 정도 강할지 예상이 됩니까? 네, 서해 섬 지역들은 순간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30에서 40m로 당초 예보보다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가 불가능하고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도심의 시설물 피해, 농촌에선 농작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250mm입니다. 이미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남과 일부 내륙엔 최대 150mm, 그 밖의 지역에선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전망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해 중부바다와 수도권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인 기자, 바람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의 몸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해 일부 섬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는 등 수도권에도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이곳 연안부두의 정박한 배들도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태풍 경보는 서해 중부 전 해상과 인천, 경기 서해안 지역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해 5도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바비는 조금 뒤 인천 백령도 동쪽 50km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인천 등 수도권은 아침까지 태풍 바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 5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고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람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인천 지역 어떻게 상황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연안부두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58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부두 운영사들은 쌓아놓은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가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인천 항만공사도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에 연안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인 인천대교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를 넘을 경우 차량 통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내륙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 진료소와 건설 현장, 철탑, 간판 등 시설물 파손과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도 강풍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서울엔 지금부터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의 바람의 세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과 함께 비도 강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태풍 피해를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현수막들은 바람에 날릴 수 있어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도 밧줄에 묶여 고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 서울 도심에 인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일대에 경찰들이 배치돼 태풍 피해를 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인천보다는 지금 서울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새벽 5시쯤이 가장 위험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상청은 지금부터 태풍 바비가 서울에 가까워지기 시작해 새벽 5시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 힘들고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출근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아침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오늘까지 20mm에서 최대 80mm의 비도 예보돼 있어 비 피해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길목이었던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태풍 바비가 가장 가까운 시점은 지난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비바람이 아직 거세다고요? 네, 저는 태안반도 끝자락인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위로 조금 물러나긴 했지만 거센 비바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뒤로는 바닷물과 선박이 요동치고 있고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들도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 안도 등 충남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해서는 충남 서해안 지역 일부 지자체에 내려진 태풍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충청남도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안면 원산대교, 안면 연륙교, 태안 신진도를 잇는 신진대교의 차량 이동이 모두 제한됐습니다. 또 충청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태안 쪽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의 비바람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보시다시피 비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에 이르고 있는데 내륙 지역인 예산, 아산 등지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0에서 8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 북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먼저 지금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지역의 모습 살펴주시죠. 네, KBS 재난감시 전용 CCTV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금 강풍이 불고 있는 인천 영종대교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영종대교 모습입니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가로등과 다리까지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몰아치는 모습도 또렷이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영종대교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 영종대교 모습 보셨는데요. 서울과 김포 지역에도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포공항 근처에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를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지금 보시면 경일 아라뱃길 근처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김포 영업소 CCTV입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곳곳에 이렇게 빗길과 바람을 조심하라고 경광등을 켜놨습니다. 자, 이번엔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 모습입니다. 충남 태안의 경우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CCTV 렌즈에 비가 몰아쳐서 빗물이 맺힌 모습이 있고요. 신진항 앞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 44m 이상이면 커다란 돌이 날아가거나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태풍의 영향으로 어느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고 또 비가 내린 지역은 없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먼저 이번 태풍 비보다 바람이라고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만큼 비 피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경남 함안엔 지난 1시간 사이 40mm의 폭우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비 레이더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으로 비가 오는 구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특히 경남과 경남 함안과 지금 이제 대구 근처의 칠곡 그리고 의령과 창녕 쪽에 비가 국지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랏빛을 띠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태풍 바람입니다. 바람의 영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랏빛이 전체로 보이실 텐데요. 보랏빛이 이렇게 짙은 곳일수록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이상에서 강한 곳은 35m에 달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부는 상태고요.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을 보니까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부터 인천 옹진, 충남 태안, 전북 군산에까지 서해안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금 보이시는 빨간 부분은 초속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네, 바람의 영향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예상되는 피해 우려 지역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태안 구매항 근처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네모난 부분, 이곳이 바둑판식으로 생긴 이 부분이 시설물들이 양식장입니다. 태풍 때마다 양식장 피해 큽니다. 이건 역시 지난해 태풍 링링 때 양식장이 파손돼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번엔 인천 강화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 넓은 곳들, 이 일대가 강화 화도면 일대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하전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삼밭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던 곳인데 올해도 인삼밭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신안 신의 지역인데요. 이 지역 여기 확대를 하면요. 여기 표시된 지역이 염전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친위도 등지의 이곳 염전은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태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를 뿌리는 것도 있는데요.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있었던 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성 일대의 한 마을을 볼 텐데요. 이 곡성 성덕마을 하루에만 236mm의 비가 와서 산사태까지 발생했고 주택 3채가 매몰되고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해안 지역에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이번 태풍 비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태풍이 닥칠 때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40m가 넘는 강풍이 불 경우 시설물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호 태풍 바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주와 서해에선 초속 40에서 60m,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기상 전문가와 함께 태풍 바비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협회 기상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김 위원님, 일단 지금부터 이제 수도권이 이번 태풍의 타겟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후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황해도 옹진반도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백령도 한 남동쪽 있으니까 경기만에서 가까운 쪽에 지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시점에서는 한두 시간 사이가 최대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황해도에 상륙한 이후에 태풍이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도 적어도 최소 아침 한 9시 정도, 더 좀 길게 본다면 낮 12시 정도까지는 태풍이 멀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소용돌이 때문에 서울 경기에 바람은 계속 지금보다는 약해지겠지만 그런 강풍은 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태풍은 이쪽 그 황해도를 향하고 있는데 저 경상도 지방에 지금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태풍에 동반된 어떤 비구름의 어떤 조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밤새도록 KBS 뉴스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태안도 연결했고 인천도 연결했고 서울도 연결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무르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태풍이 탑이 한 15에서 17km 정도까지 상층 그 비구름 덩어리거든요. 이게 이제 상층에 강한 편서풍, 우리가 제트기로라고 부르는 이 강한 편서풍을 만나게 되면 급속히 빨려서 가듯이 위로 올라가는데 아직은 그걸 지금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여기까지 왔는데 시속 한 30km면 뭐 느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는 시속 한 5, 60km 정도로 확 태풍이 도망가듯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태풍이 좀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해서 우리나라 영향 주기까지 한 5일이 채 못 되는 그런 그 취주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 태풍이 좀 특이하고요. 중위도 찬 공기,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지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960 헥토파스칼로 떨어졌거든요. 계속 955 헥토파스칼 유지하다가 그래서 이제 서서히 분명히 약해지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뭐 해방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태풍 간 뒤에 그 어떤 그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제 최대 고비는 앞으로 한두 시간 사이만 잘 그 관리를 하면
태풍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면서 태풍을 잘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새벽 8월 27일 4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황해도에 만약에 상륙을 하면 머무르게 되면 혹시 우리나라 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지 비 피해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상륙을 했는데 확 올라가지 않고 머무른다. 그러면 계속 그 소용돌이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위도에 올라오면 상층에 강한 그런 어떤 편선풍대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해도에서 머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내륙에 이 태풍의 중심이 상륙하게 되면 우리가 팽이가 얼음판에서 팽팽 잘 돌다가 돌뿌리에 탁 부딪히면 비틀거리듯이 이 태풍이 황해도 상륙하면 그 육지의 마찰력 때문에 갑자기 또 지금보다 더 급격히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시간 이후 한두 시간 사이가 이 서울 경기 입장에서 보면 태풍이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서울 입장에서는 가까이 지나고 있다고 그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을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한두 시간 안에 저희가 제주도나 전남, 광주 지역에서 보았던 피해를 수도권에서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태풍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제주도와 남해,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비라는 측면에서는 그 경남의 좁은 띠 모양의 태풍에 동반된 그런 어떤 띠 모양의 구름들이 아주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역시 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강한 바람은 이 전라도의 서해안 지방은 분명히 약해진 건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경기 서해안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 한두 시간 안에 만약에 바깥을 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태풍이 지날 때 가장 큰 그런 피해들이 그 간판이 떨어져서 맞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다행히 서울 경기 수도권의 강한 비구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보다는 역시 바람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대도시에서의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시설물로 인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그 정도의 위력은 아니지만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아직은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적어도 6시 전에는 그 밖에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출근 시간대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출근 시간이 이제 6시 이후는 뭐 지금보다는 분명히 잔잔해지고 그 정도의 바람은 우리가 늘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특이한 태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이지만 강력하고 또 뭐 나흘 만에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상당히 강하게 발달해서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 뒤에 이제 또 태풍이 또 오는 거죠? 지금 생겨 있는 건 없지만 그런 슈퍼컴퓨터나 또는 기상위성 영상으로 태풍의 발생 구역을 보면 이제 이게 8호인데 며칠 안에 9호가 생길 것 같고 그 9호가 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로 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 지나고 나면 폭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태풍이 거의 일직선으로 황해도 지방으로 이렇게 진로를 잡게 된 배경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동서로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 남북으로 발달을 해 있었거든요. 만약 동서로 이렇게 확장이 있었다면 태풍이 이 서해상으로 진출을 못하고 중국 쪽으로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북태평양 남북으로 서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면서 서쪽으로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태풍이 지나니까 바로 뭐 가을 분위기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저 북쪽의 찬대륙 고기압이 덮는 것보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세해서 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그 태풍이 지금 연달아서 온다고 그 예상을 했는데 자, 그러한 원인들이 한 번 더 상공까지 역시
따뜻한 공기가 덮고 있는 계절이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유난히 더 많은 따뜻한 공기가 덮여 있고 이번 태풍 바비의 그 어떤 이동 발생 경로나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기후가 변해서 이 태풍의 형태도 변했구나를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접근하면서도 태풍의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을 유지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상에 상륙한 태풍들은 뭐 그 정도의 그 중심 기압 가진 태풍들이 있었거든요. 네. 태풍 매미나 태풍 루사레거나 하여튼 이 태풍이 중심이 우리나라 내륙에서 벗어난 서쪽으로 떨어지면서 그 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이는 그런 어떤 그 이득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태풍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네. 예보까지도 합쳐서 기상청이 네. 분석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일반인 분들도 외국과 비교를 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요즘은 뭐 바로 비교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태풍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추적했던 이 진로대로 갈 텐데 저는 이 진로대로라고 본다면 뭐 한국 기상청이나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의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거의 유사한 거기서 뭐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진로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상청은 항상 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풍의 영향 구역을 저 멀 쪽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내륙 쪽으로 그래서 피해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그걸 기계적인 거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인간의 고민이 더해진 그런 예상 진로를 발표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주도 우리나라 전국이 철저히 대비해서 아마 피해는 분명히 났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효과로 작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기상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태풍 바비가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 기자, 현재 상황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아까처럼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의 바람의 세기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릴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강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태풍 피해를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현수막들은 바람에 날릴 수 있어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도 밧줄에 묶여 고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 서울 도심에서 인적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일대는 경찰들이 배치돼 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새벽 4시 반쯤 됐는데요. 새벽 5시쯤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기상청은 지금부터 태풍이 점차 서울에 가까워지기 시작해 새벽 5시엔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 힘들고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출근길이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아침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는 오늘까지 20mm에서 최대 80mm의 비도 예보돼 있어 비 피해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네, 어제 아침부터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하늘길과 뱃길 모두 막혔습니다. 전국 교통 운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먼저 철도 등 육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태풍 바비가 지나는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 전라와 서해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는 KTX와 무궁화호 등 호남선 광주 송정역과 목포 사이 구간, 경전선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사이 구간이 통제됐다고 밝혔고요. 천안 아산과 익산으로 가는 장항선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수서 고속열차도 어제 목포에서 광주 송정으로 가는 열차 7편이 운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속도로 등은 아직 통제 구간 등은 없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거세지면 서해안 등에서 통제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비행기와 여객선도 대부분 묶여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1개 공항 425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 인천공항엔 태풍 경보와 윈드시어, 그러니까 돌풍 경보가 함께 내려져 있고요. 대구와 사천공항엔 천둥 번개 경보, 인천, 김포, 그리고 무안과 청주, 여수 등 공항 5곳엔 태풍 경보, 울산공항엔 윈드시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도 대부분 막혔는데요. 제주를 비롯해 남해안과 섬 지역 여객선, 동해안과 울릉도 노선까지 전체 여객선 항로 103개 가운데 96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온 해역에 있는 선박 수천 척 등 사실상 모든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어떤 제보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죠?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을 하면서 제보를 주시는 지역도 점차 한반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제주 지역의 제보가 가장 많았고요. 밤에는 전라 남북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 수도권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제보 영상, 사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비는 오지 않지만 바람이 점차 거세지면서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시청자께서 들고 계신 휴대전화도 강풍에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꼭 필요한 외출 외엔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입니다. 앞선 영상과 비슷한 시각에 촬영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안에 계시더라도 강풍 피해 없도록 가급적 창문에서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 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도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홍제동에서 찍어주셨습니다. 주택에 달려있던 안테나가 강풍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영상 제보해 주신 시청자께서는 바람이 잠잠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 때는 몸이 약간 휘청일 정도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바람이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집 인근에서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미리 결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전북 남원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모습인데요. 고구마 농장의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렸고 지나가던 차도 고립됐습니다. 이번 태풍 바람이 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 긴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태풍 상황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재난 문자도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차량 안에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도로 쪽으로 바닷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보 주신 시청자께서는 만조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해안가 도로에 접근하시면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해안도로 통행을 가급적 삼가셔야겠고요. 꼭 필요한 외출이고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천천히 운전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어젯밤 9시 반쯤 찍어주신 영상입니다. 건물 벽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 보이시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셰시가 강풍 때문에 떨어져서 위태롭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밤 시간이라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자재나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걸 보시면 바로 시군구청에 알리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남 신안군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9시쯤 흑산도 곤촌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파도의 색이 강력합니다. 선착장과 이어지는 길가의 방파제들을 거센 파도가 계속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주민분들 침수 피해 많이 우려하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던 제주 영상입니다. 어젯밤 11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거세서 들고 있던 우산이 꺾여버린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인데도 강풍 때문에 몸이 휘청일 정도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제주에서부터 수도권까지 제보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풍이 불 때는 큰 나무 또 각종 시설물들이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보 영상 보내는 방법 설명해 주시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KBS 제보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KBS 뉴스 앱을 내려받으시면 오른쪽 위에 제보라고 쓰인 버튼이 있죠. 여기에 내용을 쓰고 제보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히 제보가 접수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보를 보내주실 때는 언제 어디서 촬영하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는 건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해서 영상을 찍는 건 위험하니까 먼저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제8호 태풍 마비의 첫 길목이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가 잇따랐죠.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층짜리 아파트 외벽이 뜯겨나갔습니다. 뜯긴 외벽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소리 진짜 크게 났어요. 그래서 네, 여기 건물 사람 아니어도 여기 앞에 건물 사람도 한두 명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주 시내엔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거리에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덮치며 이렇게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주택 2층 테라스를 둘러싸고 있던 유리창도 강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붕도 찢기듯 뜯겨나갔습니다. 와장창 길 소리 나길래 잠 깨가지고 나와보니까 여기 다 부셔져 있고 다 지붕 날라가 있고.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제주 서쪽 지역 한 양돈장에선 지붕이 일부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제주 동쪽 우도에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며 폭포가 거꾸로 솟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관측된 제주 지역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6.4m.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에 제주 소방안전본부엔 1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일부 지역 880여 가구에선 한때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선 어제 하루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태풍 바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의 이 시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인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의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해 일부 섬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는 등 수도권에도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곳 연안부두에 정박한 배들도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는 서해 중부 전 해상과 인천, 경기 서해안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백령도 근처를 지나고 있는 태풍 바비는 조금 뒤 5시 반쯤 북측 황해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인천 등 수도권은 아침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당분간 순간 최대 풍속 소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박효인 기자 나가 있는 현장의 태풍 대비 상황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안부두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58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또 부두 운영사들은 쌓아놓은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가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도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 등에 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에 연안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인 인천대교에선 차량을 서행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진료소와 건설 현장, 철탑 간판 등 시설물 파손과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도 강풍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태풍 바비가 이렇게 서해를 따라 올라오면서 앞서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태풍으로 인한 전국 피해 상황은 중대본인 이곳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공식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재는 일부 시설 피해만 집계가 됐는데요. 먼저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가로등 및 전신주가 피해를 입는 등 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파악됐습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도 29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바람의 영향으로 간판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뜯긴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일시 대피 인원도 생겼는데요.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지역인 전남 곡성의 7세대 17명의 주민이 산사태 가능성에 따라서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를 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발생해 공식 집계된 것만 제주 800여 가구, 광주 3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복구가 모두 완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발생한 피해 상황은 조금 뒤인 오전 6시가 지나봐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 상황을 잘 보면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 등의 시설물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새벽 시간이라 시야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하게 지금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무나 전신주, 또 유리창이 있는 곳은 피해서 이동을 하고 걸어서 움직여야 할 땐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비상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리고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인력과 장비, 또 물자 동원이 제때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서울시 태풍 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서울 시내 곳곳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누적 강우량은 5mm 이내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풍속은 지역에 따라 초속 2m에서 최대 11m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예보된 것보다 태풍의 영향 반경이 줄어들어서 예상보다는 바람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코로나19 실외 선별 진료소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운행도 어제 저녁 6시부터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는 강풍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늘 새벽에도 서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도로 시설물이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사장의 가림막이나 현수막, 건물의 간판, 아파트 유리창 등도 바람에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엔 오래된 건물이나 공사장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전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구청 상황실이나 다산 콜센터 120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8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백령도 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잠시 뒤 오전 5시 30분쯤이면 북한 황해도 인근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부터 오늘 아침까지가 태풍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 지역, 또 전북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으로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비롯해서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 경북 서부 내륙 지역과 호남, 제주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그 밖의 영남 내륙 지역에도 20에서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한 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주말까지 비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집 KBS 뉴스광장을 통해서 태풍 바비 상황 확인하시고 출근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